안녕하십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0.8%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154만 주로 전일 거래량의 35% 수준의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의 코드번호 03422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LCD, 그 다음에 이제 OLED의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 작년부터 이 LCD 패널 가격의 상승과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OLED 패널의 출하량 증대 속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한 해가 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올 하반기죠. 아이폰 13이 올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물량을 거의 삼성이 독점했습니다. 삼성이 좀 독점을 했던 부분들인데, 애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이 좀 독점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급사를 다변화하면서 LG 디스플레이로 또 확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가운데 지난 이제 아이폰 12에서는 2천만 대 정도의 1년 기준 2천만 대 정도의 OLED 패널을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 아이폰 13에는 LG 디스플레이가 5천만 대 가량을 5천만 대에 달하는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삼성이 독점했던 거의 부분들을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으로 물량을 좀 분산해서 하니까 LG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나가가지고 중국의 BOE까지도 이제 공급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이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BOE는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BOE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애플에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공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다행히 BOE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BOE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소형 OLED 쪽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로도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 BOE가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리가 이제 좀 뉴스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딱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올해 이제 예상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량은 1억 2천만 대에서 1억 3천만 대 수준이고, LG 디스플레이는 5천만 대 가량을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좀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나온 부분들 중에 애플이 이제 2023년 8인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제 플렉서블 OLED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시작을 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 공급을 시작을 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 폴더블 스마트폰도 역시나 이제 이런 OLED를 좀 탑재를 하는 이런 이제 IT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도 분명히 좀 기회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이패드나 뭐 이런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이 IT 가전기기들이 대부분 이제 OLED를 좀 탑재를 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 앞으로 이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공급량이나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 OLED를 탑재하는 IT 기기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OLED 쪽에서의 TV
TV 부분에 있어서도 OLED를 탑재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 꾸준한 이제 성장이나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의 성장을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 3분기부터 3분기,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흑자가 3분기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일단은 적자를 받고 연간 기준으로 올해 흑자로 좀 전환되는 원년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가시적으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예상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올해 1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2조 원 가까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성장주의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런 경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IT 제품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주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주에는 그래도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 이 금리 인상이 실적주의 엄청난 악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매도가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공매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등락폭이 워낙에 적어서 위로는 1%, 아래로는 0.4%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서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시장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지정가 매도를 써야 되거든요. 지정가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공매도가 나올 때 보면 주가가 빠지면 호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호가에 바로 위에 있던 물량이 빠지면서 또 채워지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공매도 물량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시장가가 안 됩니다. 지정가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깔고 빠지면 또 깔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량이 많은데 오늘은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호가창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됐던 첫날에 하루 거래량이 28%가 공매도였고요. 다음 날에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은 한 100만 주 정도가 공매도였습니다. 하루 거래량의 25%가 공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매도가 사실 24,000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됩니다. 물론 공매도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매도를 딛고 주주들이 단합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공매도 세력을 박살낸 그런 역사도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이 좀 저조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고 그 가운데 공매도의 물량이나 이런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급증하고 쌓여간다는 건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런 이제 물량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공매도가 좀 쌓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지난 3분기,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연속된 실적
흑자 기조를 이어오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고 나서는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만큼 강하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고 당분간은 뭐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 가운데 결국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기대해 보고 가야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전에 24,7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는 한 22,000원 정도 예전에 뭐 한 21,500원이었다면 이제 고점이 좀 높아졌으니까 고점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으니까 저점도 약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 22,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로는 24,700원 정도가 여전히 좀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도 아직까지는 좀 하방이라서 주가가 뭐 좀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 좀 멈추고 뭔가 이제 안정을 좀 찾으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을 때를 저는 과매도 영역으로 봅니다. 과매도 영역으로 보고 30에 근접하거나 30m로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도 RSI가 30m로 또는 30에 근접했을 때가 정확히 이 시점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정확히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의 역할을 했었고 이후에는 두 번 다시 RSI가 30m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재차 30m로 온다면 그 자리가 좀 과매도 영역으로서 저는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하나는 이제 종가상으로 5일선 회복 종가상으로 5일선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고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나 이런 것들이 가차없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서기 힘든 하나의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 좀 더 흔들린다면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손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내려온다면 22,000원 정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돌아갈 수 있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단기 하방이고 공매도가 계속해서 24,000원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매도 늘어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서 손이 좀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2,000원 정도 왔다가 좀 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재로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어디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